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오늘도 빔 프로젝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빔 프로젝터는 이번 2022년 CES를 뜨겁게 달군 핫 아이템이죠. 그래서 사전 예약 판매를 2번이나 실시를 했는데 순식간에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와, 대단한 프로젝터죠. 이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가 만든 올라운드 플레이어 더 프리스타일입니다. 하하. 저는 이 제품을 삼성전자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제가 체험단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 당첨이 되었군요. 성심성의껏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프리스타일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인데요. 해상도는 1920-1080 풀 HD 해상도입니다. 무난하죠. 사실은 무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휴대성이 강조되는 프로젝터들이 1080p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720p나 아니면 그 아래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디스플레이 형태는 DLP 방식의 디스플레이입니다. DLP는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DLP 기기에는 반드시 DMD라고 하는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바이스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알루미늄으로 된 거울로 만들어진 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인데 이게 일반 프로젝터들에 비해서 명암비가 상당히 높고 시인성이 좋다고 하죠. 다음에 광원은 LED 광원입니다. 그리고 그 밝기는 550 LED 루멘입니다. 다음에 명암비는 10만 대 1입니다. 10만 대 1 하면 꽤 괜찮은데 명암비의 종류에는 고정 명암비와 동적 명암비가 있는데 또 요즘 업계 관행은 동적 명암비로 표시를 하고 있죠. 아마 이 10만 대 1이라는 명암비도 동적 명암비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키스톤은요. 오토 키스톤과 매뉴얼 키스톤 즉 수동 키스톤을 둘 다 지원을 합니다. 편해요, 오토 키스톤. 그리고 이 오토 키스톤 말고도 더 프리스타일은 오토 레벨링이라고 해서 아예 수평도 제대로 맞춰줍니다. 괜찮죠. 그리고 포커스는 오토 포커스와 수동 포커스를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화면을 사각형으로 맞추는 데 있어서의 특별히 이용자가 신경을 쓸 부분이 없습니다. 되게 편하죠. 다음에 스피커는 5W짜리 스피커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5W 하나? 아주 모자란 거 아냐? 이것도 성능 테스트할 때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결과 관련돼서 HDMI는 포트가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버전은 1.4 버전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 HDMI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뭐야? 마이크로 HDMI는 또 뭐야? HDMI 포트의 종류에는 일반 HDMI와 미니 HDMI 그리고 마이크로 HDMI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기가 소형 기기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HDMI 포트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나 SD카드, VGA 포트 이런 것 없습니다. 자, 그리고 OS가 있는데요. OS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별도의 셋탑박스 없이도 이 더 프리스타일 하나만 가지고 독자적인 영상 재생 기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OS는 타이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있는데요. 2.4GHz, 5GHz를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 밴드입니다. 블루투스도 지원을 하는데요. 블루투스는 5.2 버전이에요. 최신형이죠. 그리고 요거는 다른 분들은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더 프리스타일은 블루투스 멀티 포인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멀티 포인트가 뭐냐면 더 프리스타일에 2개의 블루투스 기기를 동시에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가 고이 잠자고 있는 그런 집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둘이 나란히 블루투스 헤드폰을 끼고 더 프리스타일을 통해서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요거 꿀팁 아닙니까? 다음에 크기는요. 102.4, 172.8
95.2mm인데요. 이거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조금 작은가? 어떤가? 그러실 텐데 이걸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큼지막한 머그컵을 2개 정도 엎어놓으면 딱 그 크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컴팩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게는 0.8kg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재보니까 792g이 나오더라고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방 속에 그냥 툭 하고 그냥 던져 놓고 돌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크기와 그런 무게이군요. 휴대성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펙이고요. 이제 언박싱을 좀 해보죠. 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야, 삼성전자가 친환경적으로 신경을 좀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쵸. 박스에 무슨 형형색색의 잉크가 쓰였다거나 아니면 비닐 포장재가 쓰였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온리 골판지스러운 두툼한 그런 종이로만 되어 있는 포장입니다. 요즘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환경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포장재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떼고 상자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퀵 셋업 가이드라는 종이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면 바로 본체가 보이는군요. 본체를 드러내면 그 바로 뒤에는 리모컨이 꽂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종이 서랍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쭉 빼보면 또 얇은 상자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열어보면 자세한 설명서와 보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상자를 꺼내보면 그 안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충전기죠. 오, 충전기 좀 묵직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과거에 보았었던 휴대폰용 충전기보다는 좀 더 묵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USB-C 타입 단자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호환성이 꽤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있는데요. 케이블의 길이는 1.8m예요. 생각보다 꽤 길어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 전원 케이블이 짧으면 전원에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공간적인 제약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통들 좀 덩치가 큰 거치식 프로젝터들도 1.5m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휴대용 프로젝터인데도 1.8m 케이블 준다는 건 꽤 괜찮죠. 그리고 요건 뭐지? 요 동전만한 요런 조그만 플라스틱이 하나 보이는데 요거 용도가 뭘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비닐을 떼어 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더 프리스타일의 본체입니다. 예, 이게 다예요. 아주 깔끔하죠. 구성이 아주 번잡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죠. 더 프리스타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쁘죠? 이뻐. 얼핏 보면 무대나 방송 조명 같은 데서 쓰이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생겼어요. 사실 우리가 프로젝터라고 하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사각형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프로젝터 보기 쉽지 않죠. 디자인적으로 꽤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부분별로 생김새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원통형이다 보니까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사실은 없는데요. 편의상 삼성 로고가 있는 쪽을 앞쪽이라고 하고 보겠습니다. 먼저 앞면인데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중간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그거는 본체에 달려있는 빌트인 마이크 같아요. 아니 프로젝터에 무슨 마이크야? 그렇지 않죠. 더 프리스타일에는 빅스비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체에 있는 빌트인 마이크도 있고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리모컨에도 마이크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 본체 표면의 재질은 특이하게 고무 재질입니다. 물캉물캉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쑥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적당히 그립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겉에서 봤을 적엔 플라스틱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고무 재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면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스탠드이죠. 스탠드의 소재는 철입니다. 아주 단단한 철이에요. 이 스탠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딱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사 홈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를 동전 같은 걸로 살살 돌려보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톱니바퀴가 살살살살 있어요. 그리고 본체 쪽에도
들여다보면 톱니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작정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도별로 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살짝살짝 있습니다. 그 느낌이 꽤 괜찮아요. 스탠드를 뺀 김에 좀 더 들어가 보죠. 아까 전에 표면의 재질이 고무 재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벗겨낼 수가 있어요. 진짜? 네, 벗겨내가지고 이렇게 다른 색깔의 스킨을 바꿔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스킨은 따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어쨌거나 취향에 따라서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군요. 자, 다음엔 스탠드 위에 보면은 이렇게 포트들이 보이죠? 예, 이걸 확대를 좀 해볼게요. 아래부터 살펴보시면 맨 아래는 USB-C 타입의 파워가 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언박싱 할 적에 어댑터도 USB-C 포트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USB-C to C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언박싱 할 적에 이런 동전 같은 이런 플라스틱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이게 뭐에 쓰이는 것이냐?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해 놓으면 선이 지저분해지고 영 거추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고정을 시켜주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용도입니다. 그래서 스탠드의 지지대와 딱 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을 어디 돌아다니지 않게끔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 쓸모 있습니다. 삼성이 괜히 삼성이 아니구나, 뭔가 좀 디테일에 강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 같으면 뭐 알아서들 쓰겠지, 이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케이블 가이드까지 챙겨주다니요. 기특합니다. 자, 다음에 USB-C 파워 포트 바로 위에는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죠. 여기에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다른 외부 기기와의 연동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HDMI 케이블은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HDMI 포트에는 일반 스탠다드 HDMI 케이블은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젠더나 케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젠더보다는 케이블을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전원 포트에 USB-C 타입 충전기를 연결을 시키면 그 공간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젠더를 아예 끼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마이크로 HDMI to HDMI 케이블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마이크라고 써있고 뭐 온오프 버튼 같은 게 있는데요. 요게 본체에 붙어있는 빌트인 마이크의 온오프 버튼이에요. 자, 다음엔 뒷면을 볼게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왼쪽 옆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심플합니다. 윗면에는 렌즈 캡이 보이네요. 이 렌즈 캡은 단순히 렌즈를 먼지로부터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브 모드에서 무드 등으로 쓰이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 캡이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게 생겼어요. 자세히 볼까요? 요거 보시면은 요게 느껴지실까 모르겠는데 안쪽이 평평하지가 않고 굴곡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마치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둥근 그런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 그리고 두께도 꽤 두꺼운 편이에요. 아니 그냥 단순히 렌즈를 덮는 덮개 용도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얇게 만들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두툼하고 거기다 안쪽에 곡면까지 넣어가면서 만들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더 프리스타일은 단순히 프로젝터로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걸 무드 등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얇은 플라스틱 마개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더 프리스타일의 광원이나 렌즈가 되게 좁고 작기 때문에 빛의 직진성을 생각해보면 조명의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빛이 나가는 범위가 되게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두툼하고 또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목 렌즈 특성 아시잖아요.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넓게 은은하게 빛을 퍼뜨리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형태의 렌즈 캡을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렌즈 캡을 열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먼저 가운데 렌즈 보이시죠? DLP 방식이다 보니까 렌즈의 구경이 좀 작은 편입니다. DLP가 뭔지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그 왼쪽에는 리모컨 수신부와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위쪽에는 터치 버튼으로 보이는 버튼 4개가 보여요. 왼쪽부터 파워 버튼, 볼륨 업 버튼, 볼륨 다운 버튼, 그리고 이 맨 오른쪽에는 이게 뭘까? 요거 사각형에다가 와이파이 모양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스마트 띵스 앱과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이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기기들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야, 이거 물건입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꽤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특이한 건 렌즈를 중심으로 좌우에 이게 뭘까? 이런 게 보이는데 요거는 바로 거리 측정 센서예요. 거리 측정 센서는 왜? 이게 오토 키스톤과 오토 레벨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점과 키스톤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리 측정 센서가 됩니다. 못 보던 센서인데 아주 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닥을 볼게요. 바닥에는 스탠드인데요. 스탠드에는 이렇게 4개의 작은 고무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용이 되겠죠. 그럼 이 스탠드의 용도는 그냥 본체를 받쳐주는 용도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별매용 배터리가 있거든요. 별매용 배터리를 연결하는 부위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배터리와 부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쓸모 있겠죠. 정말로 이렇게 배터리까지 합체가 되면 전원이 없이도 캠핑장 같은 데 가가지고 휴대용 프로젝터로서 아주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용 액세서리 배터리 말고 다른 배터리는 안 돼? 아니죠. 되죠. USB-C 타입 포트의 장점이 호환성 아니겠습니까? 즉 USB-C 타입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충분히 더 프리스타일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스펙상 전압 20V 그리고 전류 2.5A 그래서 총 출력이 50W 이상이 되는 USB PD 지원 외장 배터리라면 연결을 해서 더 프리스타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탠드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좀 허전하다 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보통들 일반적인 프로젝터에는 프로젝터 밑면에 높이 조절용 나사와 함께 뭐가 있죠? 천정 마운트를 한다거나 삼각대에 끼우기 위한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프리스타일에는 그런 홀이 없어요. 하지만 삼각대 마운트용 6mm 홀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이런 건 사실 없죠. 왜냐면 보통 삼각대나 마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높이 같은 것들이 안 맞아서 그 높이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삼각대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더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오토 레벨링 또 오토 키스톤 때문에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롭죠. 그래서 다른 일반 프로젝터들에 비해서는 그런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삼각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좀 필요한데 좀 더 프로젝트를 높은 높이에서 쓰고 싶은데 라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 더 프리스타일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좀 특이한 방법이 좀 궁금한데 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냐, 그냥 이대로 주어진 대로 써야 되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제가 또 누굽니까? 끝까지 파서 답을 드리는 관자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스탠드만 따로 분리했던 영상 기억나세요?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본체에 있는 요 구멍이 왠지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구멍에다가 6mm 나사를 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끼워봤어요. 근데 들어가네. 잘 돌아가네. 그리고 딱 고정이 되네. 자,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보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사서 가끔씩 쓰고 있는 프로젝터용 거치대가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 이 6mm 조인트가 있었는데 싶어가지고 요 위에 판때기를 떼어내고 거기에 붙어있는 6mm 나사를 더 프리스타일의 본체에다가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죠. 이러면 이제 더 프리스타일을 놓을 수 있는 탁자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프로젝터 거치대에 연결된 더 프리스타일을 집안 아무데나 세워놓고 프로젝터를 틀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것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이 더 프리스타일을 무드등으로 쓸 때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프로젝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거실 한켠에 서 있는 무드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프로젝터도 되는 이런 신기방기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활용법은 여태까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활용법입니다. 제가 좀 뿌듯하죠. 아참, 우리 외관 보고 있었죠? 다시 돌아갑시다. 스탠드를 젖히면 본체의 뒷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5W짜리 스피커, 요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 만만히 볼 놈이 아니에요. 자, 다음은 리모컨인데요. 뭐 아주 전형적인 리모컨이에요. 별다를 건 없습니다. 뭐 오른쪽 위에 마이크 버튼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를 누르고 음성 인식 AI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널리 사용되는 OTT 서비스 4개의 바로가기 버튼도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OTT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건 이거 보실래요? 이게 리모컨이 옆면이에요. 아니 뭐야? 이렇게 얇을 수가 있어? 그죠? 신기하죠? 보통은 리모컨에 AA 나 AAA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건전지를 놓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리모컨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지? 그 비밀은 바로 이 리모컨의 밑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리모컨의 밑에 USB-C 타입 포트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예, 바로 리모컨도 충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네. 왜 내가 여태까지 리모컨도 충전식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지? 저는 그냥 늘상 리모컨은 건전지 넣어서 쓰는 거, 좀 얇게 쓴다라고 하면은 단추형 건전지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리모컨을 충전식으로 쓸 생각을 저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보는 순간 와 하고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이 아주 얇고 가볍고 좋습니다. 감탄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관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살펴본 언박싱과 외관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된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프로젝터 사용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메뉴 설명과 성능 체크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더 프리스타일의 장점인데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기기가 아주 디자인이 뛰어나요.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래서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미 출시된 프로젝터 중에 스탠드 스위블 방식의 프로젝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원통형으로 생긴 프로젝터가 또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든 프로젝터는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판이 되는 아이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크기가 비교적 작고 가벼워서 이동이 편하다 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 본체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로 이렇게 캐링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뚜껑에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배낭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캠퍼들한테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캐링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 방수래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장점으로 봤던 것은 리모컨이 충전이 가능한 리모컨이라는 것이 아주 신박하기도 할 뿐더러 가볍고 또 두께도 얇고 사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아주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장점으로 본 것은 어댑터예요. 어댑터 외에 이 어댑터가 65W까지 지원이 가능한 USB PD 어댑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짜잔,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갤럭시 22 울트라는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기본 패키지에는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프리스타일의 어댑터는 맥스 65W까지도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45W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더 프리스타일만 사면 갤럭시 S22 울트라의 급속 충전기까지 덤으로 생기는 거예요. 물론 45W 초고속 급속 충전을 위해서는 급속 충전용 케이블을 또 따로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어댑터 하나로 갤럭시 S22 울트라의 초고속 충전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답니다. 개꿀이죠? 자, 그러면 더 프리스타일의 단점은 없느냐? 사실은 뭐 단점은 별로 발견을 못했고 조금 아쉽다라는
있다라는 점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일단 확장성이 좀 부족한 것이 좀 아쉽죠. 사실 이런 확장성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실 분들은 얼마 없는 것이 보통 요즘은 다 OTT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 더 프리스타일에서는 국내외의 웬만한 OTT를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 기기 입력 안 해도 되는데 괜찮은데 라고 느끼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외장하드 같은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동영상이 꽤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외부 기기를 통해서 입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뭐 USB 포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감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면이 되겠죠. 오직 외부 입력은 마이크로 HDMI 단자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또 나름 있죠.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스마트폰 미러링이죠. 저는 갤럭시 S22 울트라를 512기가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그 512기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용량 안에다가 제가 필요한 동영상들을 바리바리 쌓아두고 그것을 더 프리스타일을 통해서 미러링을 시켜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옮겨야 된다는 살짝 번거로운 점이 있으니까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게 재질이 고무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프리스타일의 디폴트 색상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립감 좋고 깔끔해서 이쁜 건 좋은데 이게 때가 좀 타게 생겼네. 그래서 평소에 관리하실 때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묻으면 바로바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이 무게중심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실래요? 자, 이렇게 더 프리스타일을 수평으로 딱 위치를 시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스탠드의 중심이 여기에요. 그런데 실제로 본체의 무게중심은 어디죠? 바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서로 틀려가지고 만약에 이 조인트 부분, 즉 연결 부분이 헐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이 무겁다 보니까 이게 슬슬슬슬 내려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뭐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네가 연결부가 달아서 헐거워질 때까지 이걸 천년만년 쓸 것 같냐? 연결부가 헐거워진 것 같으면 나사를 좀 더 조이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네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제가 없는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별 걸 다 신경을 쓰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본 장점과 아쉬운 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더 프리스타일의 메뉴와 성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뭐 재밌었다? 괜찮았다? 오,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강자